아니케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 언데드 모험가의 요약입니다. 제 요약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는 것도 고려해주세요. 이야기는 용감하고 강력한 모험가가 던전을 헤치며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의 턱이 거의 바닥에 닿을 뻔한 순간이 있는데 그는 이 끔찍한 날개 달린 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입안에 입이 있는 채로 비명을 지를 때 렌은 평생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고 마침내 이 만남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는다. 이 거대한 드래곤볼 같은 괴물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는 나무십처럼 떨고 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고 특히 최고급 미탈 클래스 모험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려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꿈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양쪽 입으로 그를 물어뜯는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렌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내가 말할게 그 충격조차도 뼈를 흔드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자신이 단지 해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는 속이 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비명을 질렀다. 과거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용감한 소년이 아직 살과 장기가 있었던 시절이 보여진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모두 낙관적이고 준비되어 있었다. 모험가로서 또 다른 멋진 하루를 시작한다. 정말 이른 아침이야. 이게 바로 모험가의 일상이지. 하지만 그는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 화려한 귀족들과 학자들이 하루 종일 푹 잘 수 있다는 것 말이야. 렌은 그들이 부르는 로우 브론즈 등급의 모험가야.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이 마을은 지도에도 없는 곳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음 마을로 여행해야 해. 모험가 길드가 그들의 랭크와 기술에 따라 일을 배정하지. 아마도 바보들이 목숨 걸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거겠지. 일자리도 정말 많아. 강력한 몬스터 잡는 것부터 지루한 재료 채집까지. 그런데 게으른 패배자들이 있는데 쓰레기통에서 기어나온 듯한 모습이야. 그리고 우리 영웅에게 소리쳐. 그리고 렌은 말하지 자기가 돌아갈 거라고. 미궁으로.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무능한 게으름뱅이들은 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이해 못해. 그래서 퀘스트 대신 포트나이트를 하러 달려가는 거야. 렌은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파티를 좋아하는 반면 자신은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왜일까? 그냥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는 10년 동안 모험을 해왔지만 아직도 하위에서 두 번째인 브론즈 등급에 머물러 있다. 그는 조심스러운 임무에서 수집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지만 아주 절약하며 생활한다. 이 사람은 항상 노력하며 꽤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의식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미로에 들어갔지만 오늘은 차분하고 분석적인 마음이 휴식을 취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능하지 않다고 여겼던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가 미로를 터벅터벅 걷던 중 벽에 구멍을 발견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니 레이는 이것이 미로가 만든 새 통로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뇌가 잠시 쉬기로 결정한 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그는 위험한 숨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곳이 미지의 영역이라는 확신이 커졌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기 힘든 보물들이 여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이 보물을 지키는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전리품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 정보를 길드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 걱정 없이 던전을 계속 탐험했다. 그는 이 위험한 던전에 모험을 떠났다. 어떤 지원도 잠재적 위험을 탐색할 방법도 없었다. 그의 무모함은 그가 용과 마주쳤을 때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용이 아니라 장엄하고 무서운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용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종종 전형적인 용의 이미지와 다르다. 하지만 천천히 렌에게 다가올 때 비록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는 확신했다. 그것이 용임을. 그 존재만으로도 렌은 두려움에 마비될 정도였다. 그가 그런 강력한 괴물과 싸울 용기를 냈다 해도 저 랭크 모험가인 우리 아이는 설 자리가 없었어. 현재로 돌아와서 렌은 잡아먹힌 후에도 어떻게 아직 살아있을지 궁금해야 한다. 이건 좀 미친 언데드 사태야.
이제는 뼈밖에 남지 않은 자신이 살아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래, 그는 불멸의 괴물, 언데드 중 하나야. 처음엔 꽤 멋지게 들리지만 곧 깨닫게 돼 주교나 사제 빼고는 누구든 그를 정화로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마법이야. 왜냐하면 언데드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 렌의 머릿속은 붕 뜨기 시작했고 그는 계속 생각했어. 내가 죽은 거야 아니야? 하지만 반전이 있어. 그는 뼈만 남았지만 여전히 의식과 기억이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 그는 이 모든 존재에 관한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는 말했어.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하지만 그러다 그는 깨달았어. 만약 그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 마을에선 결국 큰일이 닥칠 거야. 그들은 그를 붙잡아서 아마 처형할 거야. 렌은 아직 죽고 싶지 않지만 다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 이 사람은 쉬운 일이 없지만 그는 모든 문제를 무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방을 벗어나기로 결심한다. 그가 떠나면서 렌은 미로의 신비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전 세계 곳곳에 많으며 귀중한 전리품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조심해, 괴물들이 사방 구석구석 숨어 있어. 지금 모두들 새로운 미로를 탐험하느라 바쁘고 며칠 후에는 솔로 모험가들이 나타날 거야. 렌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잠시 멈춰서서 혀 없이 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겠다고 해. 그가 이 생각에 잠긴 바로 그 순간 진짜 해골 몬스터가 나타나 마치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브록처럼 보여서 렌은 브루크와 싸우려고 준비한다. 하지만 젠장, 그는 너무 무거워서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 뼈다귀 덩어리가 되는 게 이동성에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는 그게 근육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결론 내렸어.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제 렌은 인간이었을 때 좀 약한 편이었고 지금은 더 약해졌어. 이 해골들은 그에게 인간일 때 꽤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칼도 들지 못하고 넘어질 정도야.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다 그는 멍청한 부룩이 자기보다 더 처참하다는 걸 깨달아. 렌은 더 이상 멋진 검술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떠다니기만 할 뿐이죠. 하지만 그는 이 영혼 에너지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요. 다행히도 이제 인간이 아니더라도 아직 작동하죠. 그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체 능력을 강화해요. 공격력이 강화된 렌은 부룩의 두개골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지만 그게 빛나기 시작하자 충격을 받죠. 우리 소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해요. 그는 다시 영혼 에너지를 얻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가 사용했던 것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해 한다. 그는 자신의 영웅 친구들이 괴물의 나이와 경험에 따라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말하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과는 전혀 다른 단계에 있다. 예를 들어 해골은 항상 해골이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 구울로 진화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존재적 진화라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연구해 온 주제다. 렌은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구울은 살이 있고 거의 인간과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만약 그로 변신할 수 있다면 로브와 마스크 같은 것으로 위장해서 다시 도시로 몰래 들어갈 수도 있을 거야. 이제 그의 목표는 이 던전에서 몬스터를 처치하고 구울이 되는 거야. 마을에서 렌의 친구는 그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분이 우울한데 그래서 그냥 혼자 저녁을 만들어 먹기로 해. 하지만 던전에서는 렌이 불타오르고 있어. 그는 이미 5개의 해골을 처치했고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요. 경험치와 민첩성을 엄청나게 얻으며 그가 흡수하는 빛은 어떤 치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정신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니 렌은 이제 더 강한 몬스터 중 하나에 도전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는 복도를 걷다가 슬라임과 마주쳤어요. 슬라임은 물리 공격에 강해서 어려운 상대입니다. 하지만 마법에는 약하죠. 문제는 렌이 꼭 마법사라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는 공격 마법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힘으로 때려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슬라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움직이는 슬라임의 핵을 부수거나 아니면 계속 두드려서 더 이상 재생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해두죠. 평소처럼 강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온 힘을 다 써야 해. 슬라임이 산성공을 레인에게 발사하기 시작해 그를 용해시키려고 하지만 피한다. 그러고는 공격을 시도하는데 다행히 그는 슬라임의 핵을 마치고 격파한다.
그는 마법석을 상으로 얻고 슬라임을 모은다. 왜냐하면 이건 못생긴 사람들을 덜 못생기게 하는 화장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길드로 돌아오면 접수원이 있는데 묻는다. 그녀는 새로운 모험가가 좋은 파티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건에 맞는 파티가 없어서 렌에게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렌은 어제부터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게 그에게는 좀 이상한 일이에요. 미로 안에서 렌은 잠이나 배고픔 같은 감각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가 먹는 건 아마 뼈를 통과해버릴 테니 괜찮다고 하죠. 그는 쉬지 않고 싸워왔지만 분명히 더 깊은 차원으로의 진화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의 신체 능력은 돌아왔고 심지어 만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 같은 언데드에게 꽤 놀라운 일이다.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것 외에도 그의 신성한 힘은 물을 정화하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늦출 수도 있다. 렌은 그것을 이용해 빵의 앞으로 세일 더 버티기를 바라며 그때쯤이면 그도 먹어야 할 빵이 필요 없는 평범한 몸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며 생각한다. 그는 한 번에 몇 마리의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조심스러운 성격인 그는 만약 4마리 이상의 몬스터를 만나면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그는 도망칠 것이다. 이 낮은 수준의 던전에서 5마리 이상을 만나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레아는 자신의 약함에 낙담하기 시작한다. 비록 그는 10년간 모험가로 활동했고 20년간 훈련했지만 그에게는 기운, 만화, 신성력이 모두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의 모험가들도 이 3가지를 모두 갖추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렌은 단 하나라도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보통 모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포기했을 텐데 하지만 렌은 매일 빠짐없이 노력하며 해내려고 애쓰고 있다. 심지어 한 소녀에게 몬스터와 마법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그는 전설적인 모험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설 등급 모험가는 최고 등급이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쉽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 등급에는 한 나라를 구한 전설들이 있다. 렌은 꼭 그들 중 하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심지어 해골이 된다고 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가 더 많은 해골들을 쓰러뜨릴수록 우리 소녀는 자신이 인간이었을 때보다 강해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결국 그는 또 다른 슬라임을 쉽게 처리하고 자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렌은 슬라임 점액을 좀 더 모으려 하지만 그 속에서 빛이 나오자 멈춘다. 우리 소녀는 자신의 몸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에너지가 그에게 흘러들어가면서 모든 근육이 다시 자라난다. 그는 좀비 사람이 되었어요.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흥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피부도 다시 생겼어요. 비록 다 말라서 썩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결국 흡혈귀로 변할 수도 있고 그때는 보통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은 뼈 이상이 있어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습이 필요하겠죠. 조금 후 우리는 살점이 붙은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가 몇몇 고블린들과 정면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요. 이 통통한 고블린들은 무리를 지어 다닐 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렌은 던전 구조를 영리하게 이용해 몇 마리를 고립시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구울로 진화했고 마침내 근육도 붙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이제는 뼈다귀 덩어리였을 때보다 더 민첩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의 만화, 정신 에너지, 신성함이 내 그런 모든 신비한 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리 영웅은 레벨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 이제 스스로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까지 강화했거든. 그 힘을 잘 써서 고블린을 하나씩 목을 베고 있어. 이제 자신이 일반 인간보다 더 강한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갑자기 렌은 멀리서 소란을 듣고 알았지? 그건 길드에서 온 소녀야. 이 금발 아가씨는 약한 해골 몬스터를 완전히 분쇄하고 있어. 렌은 오랜만에 인간을 본 것 같은 기쁨에 휩싸여. 하지만 그는 참아야 해. 왜냐하면 그는 정말 못생긴 구울이거든. 그의 피부는 간신히 몸에 붙어 있었다. 그가 이렇게 그녀에게 다가가면 그녀는 그를 죽이거나 도망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를 이상하게 지켜보기로 한다. 오히려 거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렌은 그녀가 초보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도시의 거의 모든 모험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험가들이 까다로운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하다.
그들은 렌 같은 약자를 놀리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들의 능력과 친구들이 누구인지 아는 게 도움이 돼. 그래서 그는 그녀를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마치 극히 은밀한 스토커처럼 그녀가 또 다른 해골과 부딪히는 걸 보고 있어. 그는 그녀가 어느 정도 훈련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 약해서 여러 번 때려야 해. 렌은 그녀가 목표에 집중하는 걸 눈치채지만 그녀 주변 환경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큰 실수야. 지금 그녀는 벽에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애는 꿋꿋한 의지가 있고 진짜 모험가가 되겠다는 결심이 굳었어. 그녀는 영웅처럼 방역하지만 저 해골은 너무 강해서 버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렌이 달려와서 그녀를 구하고 그녀는 그의 못생긴 유령 얼굴을 보고 완전히 멍해져 버려. 렌은 그녀가 산만한 해골을 공격할 기회를 잡길 바래. 하지만 이 애는 꽤 쓸모없어서 그는 해골을 한 방에 갈라버리고 그녀를 확인하러 달려가. 불행히도 그의 목소리는 아직 좀 좀비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그녀는 그가 이름을 말하려 할 때 깜짝 놀란다. 렌은 자기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려고 검을 던지며 그제서야 그녀는 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걸 이해한다. 그는 모험가라고 설명하고 그녀는 혹시 변장을 했냐고 궁금해한다. 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설명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지만 어떻게든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다른 몬스터들과는 달리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 레나는 이 겁먹은 소녀에게 그가 그녀의 목숨을 끊지 않을 것임을 설득해야 해. 하지만 그녀의 도움이 꼭 필요해. 그녀는 그에게 로브를 사주겠다고 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줘. 그리고 그녀가 그러면 그는 잔돈은 가지세요, 자기야 라고 말하지. 이 소녀는 자신을 레나라고 소개하는데 어떤 기사님의 딸이고 그녀는 그를 위해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해.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는 떠나고 하지만 레나는 그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어.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신비한 구울인 그를 길드에 고자질하겠지만 렌은 방금 만난 이 소녀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근데 어때? 그녀는 바로 도시와자마자 길드로 달려가 버려. 아까 그 길드 여자는 그녀 걱정이 태산이고 레나는 급히 질문할 게 있다고 흘렸어. 던전에서는 렌이 연속으로 슬라임을 쓰러뜨리고 있어. 이제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 온통 인간일 때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움직인다. 렌은 또 다른 슬라임의 핵을 강타해서 부수고 그는 자신의 시야가 좋아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이 일종의 전투 직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훈련이나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늘 원했던 힘을 갖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시체 몸에 갇히고 나서야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을 때 레나가 다시 나타난다. 렌은 자신이 그녀 주변을 배회하는 다른 구울이 아님을 확신시켜줘야 해. 그는 구울이 이렇게 초반 던전층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 그녀는 그가 말이 좀 더 매끄러워진 걸 느끼고 우리 친구는 이렇게 말해. 응, 연설 연습 좀 했어 자기야. 레나는 새 옷을 가지고 오지만 남은 현금을 건네려 할 때는 갑자기 움찔해. 그녀는 그가 무서워서 아직도 죄송하다고 말해. 정말 무섭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가 오싹하니까 그녀는 결국 익숙해질 거라고 해. 그는 그녀가 그의 옷을 멋지게 골랐다고 생각해요. 로브가 그의 온몸을 가려주고 마치 마법사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이 너무 친절한 사람이 그에게 다른 것도 좀 사줬고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어서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부츠와 장갑 외에도 반창고도 가져왔죠. 이 사람이 정말 세심하게 생각해서 팔과 다리를 감싸는 데 쓸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이 마음을 찌르지만 지친 그의 몸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하네요. 렌트가 장비를 다 갖춰 입었는데 와, 진짜 멋져 보인다. 생각보다 움직이기 훨씬 편하다. 물론 시야가 좀 가려진 건 인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싸우는 데는 지장 없으니 렌트는 렌에게 괜찮다고 말한다. 그가 못생긴 얼굴을 보여주는 건 꽤 안 좋은 선택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그에게 마스크를 가져왔다. 레나는 그의 얼굴이 보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하나 준비한 거다. 그 마스크는 마치 자기 얼굴인 양 척척 붙는다. 얼마나 얼굴을 꼭 가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겠네. 렌트는 그게 떨어지질 않아서 완전 당황하고 있어. 둘 다 패닉에 빠지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는 이렇게 말해. 생각해보니.
그 가게가 좀 수상해 보였던 것 같아. 그 가게는 친구가 알려준 가게 중 하나가 아니었고, 근데 너무 싸서 그냥 산 거야. 고작 3개에 굴이 동전밖에 안 들었대. 그래도 저주는 없는지 확인했다고 장담해. 그녀가 만졌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렌트는 그 가면이 얼굴에 쓰면 발동하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레나는 렌트가 신성한 힘을 쓸 수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는 더 많은 신성을 얻었으니 저주를 풀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안타깝게도 그는 힘이 다 떨어져서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렌트는 가면이 자신의 신성한 기운에 반응했다고 설명하며 이제 필요한 건 돈을 모아서 강력한 성직자에게 저주를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난다. 그는 정말 괴물 같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 하지만 레나는 그녀의 길을 막으며 멈췄어. 왜냐하면 드디어 렌이 악당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녀는 더 이상 겁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맙소사 여전히 엄청 떨고 있어. 렌은 그녀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좀 더 천천히 적응할 수 있다고 했어. 그가 썩고 엉망인 좀비라는 사실에 익숙해질 때까지 레나는 금방 적응할 거라고 맹세했고, 둘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가는 길에 레나는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어. 도시에서는 그녀처럼 초보들이 많아서 그녀는 말트에 왔어요. 우리 남자아이는 아직도 그녀가 시골까지 왔다는 게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세상 구경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그녀의 주된 목표는 힘을 키우고 빨리 멋진 모험가가 되는 거예요. 렌은 모험가는 그처럼 닭처럼 살아야 한다고 제안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그녀는 이상하게도 동의하고 농담을 해요. 좀비인 그가 타버린 정우 같다 아는 말도 하면서 이건 드문 일이야. 그래서 둘 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려. 그들이 맷돌에 들어오자 렌트는 자신이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해.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을 거라고. 그들은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기로 하고 렌트는 새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해. 그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그는 자신이 엄청난 괴물이라 말하고 그가 도시로 몰래 들어가도록 도와준다면 그녀는 심하게 공영에 빠질 수도 있어. 모험가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소녀는 결심이 굳었어요. 그녀는 만약 그가 없었다면 6피트 아래 잼에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 해골이 그녀를 해쳤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번 그를 위해 목숨을 건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서쪽 입구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모험가임을 확인하지만 한 경비원이 렌트의 이상한 모습에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매우 긴장되어 그들은 렌트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해요. 재치 있게 레나가 나서서 이 마스크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돌려요.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괴물 공격 때문에 엉망이 됐다고 말하고 렌트는 자신의 엉망인 귀가 증거라고 보여준다. 레나는 그가 가려려고 그 마스크를 샀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 저주받았대. 경비병들은 그의 불운에 완전 멍청이 같아 느끼고 렌트는 그들이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게도 해준다. 그들의 약한 시도가 실패하자 경비병은 렌트를 통과시킨다. 렌트는 그녀의 멋진 승리를 인정하며 신용을 돌리지만 그녀는 그냥 무시해요. 자신의 빚 갚기의 일환이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렌트는 사라지는 행동을 보여줘요. 그는 그녀가 바보처럼 필사적으로 자신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지만 깊은 속내로는 그녀가 좋은 아이임을 알아요. 저렴한 장비를 입고 있지만 정말 잘 관리하고 있어요. 튼튼한 전투 실력을 갖췄고 멍청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도 용기가 있어서 그녀가 멋진 모험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렌트는 그녀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결국 다 그를 떠난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은 그녀를 떠나야 하지만 조금 더 인간답게 보이면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약속한다. 나중에 우리는 렌트가 왜 레나를 떠났는지 알게 된다. 그는 과거가 조금 있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더 적합한 인간 파트너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렌트는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의 완벽한 인간 파트너 로레인을 만난다. 그는 망가진 목소리로 그녀를 깨우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부한다. 그는 머리 위에 책을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이 렌트임을 알린다. 하지만 그녀가 온통 쌓여있는 글을 보자 엄청 놀란다. 렌트는 기괴한 팔을 보여주며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잠시 전만 해도 로레인은 렌트를 걱정하며
길드를 보내 그를 찾으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렌트가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그가 평소처럼 그냥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진다. 그녀는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침착하게 행동하며 그가 들어올 때 잠든 척했어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정말 안도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로레인은 그의 이야기를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누가 용이나 물려서 좀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믿어야 했어요.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그녀는 연구에서 미친 듯이 놀라운 것들을 봤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용에게 물려서 언데드가 되는 거야. 그녀는 완전히 회의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해. 렌트는 그녀가 얼마나 태어난지 놀라워하지만 아마도 학구적인 마법사 모험가라면 그럴 법하지.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지금 그를 친구라기보다는 실험용 쥐처럼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녀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가 정말 언데드가 된 지금도 같은 렌트인지 묻는 거야. 렌트는 자신이 예전과 같은 기억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의 옛몸은 이미 소멸했어요. 그는 자신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정말 헷갈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제쳐두고 로레인에게 여전히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말해요. 썩어가는 시체처럼 보여도 렌트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미스릴이 되려고 단호해요. 천재인 로레인은 그가 자신을 위해 일을 맡기길 원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길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좀비고 여관에서도 묵을 수 없거든. 그래서 그녀가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제안하는데 대신 연구를 도와달라고 해. 그는 존재론적 진화를 겪은 괴물을 연구한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녀는 알아. 렌트는 동의하지만 절대 해부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내. 다음 날 렌트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던전에서 얻은 마법석과 슬라임 점액값을 지불해. 비싸긴 하지만 렌트는 항상 최고급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래. 기분이 좋아서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 있으니 대장장이에게 가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의 행복은 금방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는 걸 알아차리고 나서야. 대장간에서 렌트는 자신의 엉망인 외모와 이상한 목소리 때문에 사과한다. 그는 새 검을 원하고 대장장은 그의 오래된 검에서 그가 마법이나 영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알아챈다. 렌트가 비밀을 폭로하자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실제로 마법, 영혼의 에너지, 신성을 사용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니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우리 가게에 온 두 번째 사람일 거예요. 가게 주인인 클루프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크고 검을 만드는 동안 몇 번이고 렌트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할 거예요. 그 과정은 며칠 걸릴 거고요. 집에 돌아온 로레인은 유령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녀석들은 엄청 강하고 목 잘라내는 것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들은 모두 동물고기, 특히 인간을 먹는 것에 관한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때때로 이 크고 사악한 괴물들은 인간을 더 약한 존재로 바꿀 수 있어 좀비 같은 생물로 만들어버리지만 그 불쌍한 영혼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 그들의 성격, 인간의지, 감정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하지만 렌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친구. 그리고 로레인은 그가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가 완전히 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와의 연결을 느껴.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깊은 렌트야. 추억의 길을 따라 떠나보자.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보고 있는데 렌트의 피부는 떨어지고 있지 않았어. 로레인은 막 일을 시작했었고 어떤 남자가 그녀에게 어린 렌트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 그는 초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돈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었어. 그는 단지 경험이 필요했을 뿐이야. 로레인은 세상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그녀가 최고의 의사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도 설명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틀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하지만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건 너가 은등급 모험가로 등록하는 걸 허락하지만 그녀는 뛰어놀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멀리 떨어진 나라로 뛰쳐나갔어. 그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들의 모험 중에 그들은 이걸 우연히 발견했어. 레이븐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희귀식물. 그런데 뭐라고 생각해? 렌트는 그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존재니까.
그것들을 잔뜩 따오기 시작했어.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서 레이브는 그를 꾸짖으려고 했지만 그가 완벽하게 따온 걸 보고 놀랐어. 완전 프로처럼. 그런데 그들이 편히 쉬고 있을 때 못생긴 고블린이 나타나서 자기 코가 안 닿을 곳에 쑤셔 넣어. 하지만 렌트는 항상 비책을 가지고 있고 렌트가 그녀에게 특정 주문을 쓰라고 말해. 그녀가 주문을 쓰고 렌트는 은등급 마법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깜짝 놀라버려. 다음날 아침 로레인은 렌트에게 이게 첫 경험이 아니라고 말해. 그녀가 당황한 건 보디가드 무리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그때 로레인은 무언가를 깨닫고 렌트는 비밀을 털어놓는다. 모두 그녀가 솔로로 나가는 것 걱정해서 렌트에게 함께 가라고 말한다. 한 번은 렌트에게 식물과 괴물에 대해 공부하라고 했고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로레인은 그에게 그것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숲을 누비는 솜씨가 뛰어나서 그녀도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 렌트는 동의했고 그렇게 그들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열심히 연습해서 미스릴에 도달하려 하고 있다. 수업 중인데 그녀는 그의 곁에서 연구에 몰두하며 곁을 지키고 있어. 가게로 돌아와서 렌트는 대장장이에게 칭찬을 하며 자신의 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조심스럽게 그와 악수한다. 대장장이는 임시 검을 만들어 주는데 그 검은 마법과 영혼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루카는 렌트가 큰 공영에 처했음을 느끼고 왜 그냥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클롭은 그가 정말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렌트는 그 일로 가게가 망가질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렌트는 남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다양한 힘을 쓸 수 있다는 것과 로레인과의 끈끈한 유대가 그가 진정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었어요. 나중에 렌트와 로레인은 셰프 부락이 준비한 진수성찬을 먹어요. 하지만 렌트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절대 배고프지 않거든요. 로레인은 렌트가 일반 구울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존재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어야 해. 그녀는 렌트의 다음 진화가 무엇일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야. 렌트는 가능한 한 인간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니까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진화시키는 거야. 그것은 그가 미궁으로 돌아가서 몬스터를 처치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야. 미궁에서 어떤 녀석이 슬라임에게 잡혀서 고전하고 있는데 렌트가 그 순간 딱 나타나서 그의 한심한 꼴을 구해줘. 그 남자는 렌트에게 찬사를 보내는데 그는 간신히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왔어. 렌트는 모험가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떠오른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없고 만약 죽으면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게다가 심지어 어려움에 처한 척하며 구조하러 온 모험가들을 약탈하는 쓰레기들도 있다. 어쨌든 렌트는 여전히 할 수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려고 한다. 방금 구해준 남자는 렌트가 정말 강하다는 걸 알고 렌트의 팀에 합류해도 되냐고 묻는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방금 모험가로 등록했지만 사실 요리사였다. 그는 레스토랑을 운영하지만 빚이 많아 다음 주까지 15골드를 내야 해. 절박한 그는 어떤 일이든 해낼 마음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이 미로에 온 거야. 왜냐하면 소문에 따르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렌트는 속으로는 그게 이미 강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를 거절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렌트는 마음을 바꿔 그 남자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 남자는 렌트에게 고맙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렌트는 그 남자의 심한 상처를 발견한다. 렌트는 생각에 잠긴다. 가끔은 자신이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게 두렵다고. 렌트는 그 남자를 비밀 입구로 데려가는데 거기가 전에 자신이 있던 곳이다. 하지만 용이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마법의 보물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숨겨진 통로를 발견한다. 이름 모르는 친구는 그들이 길드의 정보를 말하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다시 마음을 바꾸고 렌트가 모든 공로를 받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렌트는 영광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말하라고 한다. 그에게 탐험 중에 발견했다고 하라고. 그들은 텅 빈 방을 만나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보물을 찾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 친구는 거만해지고 렌트에게 말한다. 모든 게 괜찮아. 왜냐하면 주변에 몬스터가 없으니까. 렌트는
이 녀석이 마법의 원도 못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를 어디론가 순간이동시켜버렸지. 그가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보통 그런 순간이동은 몬스터로 가득하거나 죽음의 함정이 숨겨진 곳으로 데려가곤 해. 똑똑한 선택은 이 멍청이를 버리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도 진짜 몬스터만큼이나 나쁘게 되는 거야. 렌트는 그를 쫓아가기로 결심하고 순간이동 원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는 무엇을 발견할까? 이 의식 잃은 얼간이와 엄청나게 거대한 해골을. 이제 렌트는 여기가 보스방임을 알고 이 거대한 괴물과 싸울 준비를 한다. 렌트는 공격을 가하려 힘을 모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거대한 해골은 전기 에너지에 취약하지 않음을 깨닫고 마법을 시도한다. 출구가 사라졌으니 이 방은 모험가들이 보스를 쓰러뜨릴 때까지 갇히는 방 중 하나였다. 렌트는 포기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요. 그의 검은 다음 공격에 버티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해골이 언데드인 만큼 신성력이 통할 거예요. 그는 신성력을 이용한 공격을 퍼붓고 해골이 무너지죠. 렌트는 또다시 신성력 공격으로 해골의 두개골을 명중하고 전투가 끝나요. 렌트는 멍청한 조연 캐릭터를 치료하고 그는 렌트가 거인을 쓰러뜨리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아요. 렌트는 그로부터 거대한 마법석을 훔치며 이 친구, 그 괴물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해. 이 친구는 정말로 렌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렌트는 그에게 거대한 마법석을 주겠다고 제안해. 하지만 렌트는 뭔가를 원해서 자신의 망가진 피부를 보여줘. 그는 괴물이 한 짓이라고만 말하지만 설명하길. 그 친구에게 가게와 길드에 심부름을 시키고 싶대. 그 거래는 아직도 일방적이게 느껴져서 렌트는 먹고 마시며 그 친구의 식당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먹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친구는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렌트가 거기서 먹고 마시게 내버려 둘 거란 걸 알거든. 그의 식당은 렌트 덕분에 번창할 테니 그는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어. 계속 탐색하려 했지만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결심했어. 그 친구는 렌트를 식당으로 데려가고 그의 아내는 그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매우 안심했어. 그녀는 남편이 또 속을까 걱정했지만 거대한 돌을 보고 그런데도 그 친구는 렌트가 악당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어. 이 남자가 결국 자신을 로라스라고 소개하고 그들은 렌트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렌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를 망설이지만 로라스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렌트가 이름을 알려주자 로라스는 언제든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겠다고 설명한다. 렌트가 떠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의 소원은 로라스가 가족 없는 악당이 되는 것인데 이유는 뭔가를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걸 악한 사람에게 시험해 보고 싶어 한다. 렌트는 트리나가 그 남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이름을 묻지 않았던 것이다. 렌트는 다시 로레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고 무언가가 그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점점 걱정한다. 몸을 통제하는 무언가가 나타난다. 렌트는 집으로 향하지만 로레인이 말을 걸어도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괜찮은지 그리고 그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지 궁금해했다. 그러다 렌트가 뜻밖에도 그녀를 껴안자 로레인은 그가 취한 건지 의심했다. 분명 뭔가 이상했고 충격적으로 렌트가 그녀의 목을 물어버렸다. 로레인은 그를 밀어내고 야수 같은 렌트는 그 맛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로레인은 진짜 렌트가 어딘가에 남아있음을 알고 그를 기절시키기로 한다. 그녀는 지금은 그가 잠들게 하고 그가 깨어났을 때 사과하길 기다릴 거야. 로레인은 그가 술이 깬 상태에서 그렇게 잡아당기길 바랐어.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원할 때 언제든 그녀를 집어삼키게 할 테니까. 렌트가 깨어나면 더 이상 어떤 힘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 같지 않고 그는 사과해. 로레인은 그것을 사고로 넘기고 그냥 그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고 싶어해. 렌트는 어떤 남자를 던전에서 만났던 걸 기억하고 그가 엄청 맛있게 보였다고 생각했어. 로레인도 맛있어 보여서 참을 수 없었지. 로레인은 유령들이 인간의 살과 피를 좋아하니까 예상했어. 그들은 둘 다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렌트는 자신이 일으킨 피해를 보고 싶어해. 로레인은 지금 모든 물약을 팔아버려서 아침까지 기다려서 상처를 치료해야 해. 하지만 렌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대신 바로 그녀를 치유했어. 로레인은 그가 얼마나 많은 신성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고 엄청 놀랐어.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그로부터 치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 통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엄청 충격받았지만 우리 소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흉터도 없애버렸거든. 로레인은 렌트의 몸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이제는 그가 한때 못생겼던 몸을 단지 오래된 상처로 위장할 수 있을 정도다. 렌트의 가면이 놀랍게도 어떻게 모양이 변해 그가 얼굴을 숨겨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가면이 다시 한번 모양을 바꾸고 로레인은 그것이 렌트의 욕망에 반응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렌트는 가면의 변형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벗을 수는 없다. 로레인도 그것을 억지로 떼어낼 수 없지만 괜찮다. 어쨌든 그는 여전히 얼굴을 숨겨야 하니까 이제 렌트가 더 또렷하게 말하기 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진화했거나 무언가 그런 걸까 궁금해하고 있어. 그럴 만도 하지. 왜냐하면 그는 강한 몬스터를 때려 눕혔거든. 하지만 지난번에도 몬스터를 처치하자마자 진화했었거든. 로레인은 그걸 곰곰이 생각하며 놀랍게도 생각하기를 그가 진화한 건 그녀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더 말이 되겠지. 지금 그는 굴보단 유령에 더 가까워 보이니까. 가스트는 뱀파이어의 하인이고 심지어 가장 약한 뱀파이어보다도 약하다. 렌트는 자신의 변신이 이 방향으로 가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로레인은 지적한다. 존재 진화의 기원은 가장 똑똑한 학자들조차도 완전한 미스터리라고 렌트는 그녀의 이론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매우 간절해 하며 잠자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렌트는 해골로 시작해서 구울로 변했고 존재 진화는 괴물이 더 강한 존재로 변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울이 해골보다 강한 유일한 존재는 아니야. 왜냐하면 해골 병사도 있고 해골 기사도 있고 그 밖에도 온갖 종류가 있으니까 왜 존재적 진화가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괴물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진화한다고 생각해. 렌트는 자신이 더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계속 말했기 때문에 구울이 된 거야. 렌트는 뱀파이어가 되는 게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뱀파이어가 구울보다 더 인간에 가깝게 생겼으니까. 그 말도 맞지만 로레인은 존재적 진화를 길드대 직급에 비유해. 청동에서 금으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 그녀는 렌트가 뱀파이어가 되기 전에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예측한다. 더 작은 괴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산 지역에서는 미친 불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로 변하고 물가에서는 뛰어난 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한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렌트는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뱀파이어가 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다시 인간이 될 수도 있을지 궁금해한다. 로레인은 추가 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괴물만 휘젓는 것 이상으로 관련이 있어. 그가 그녀의 살과 피를 먹고 유령이 된 것처럼 흡혈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로레인은 이 여정에서 그의 뒤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로레인은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하고 렌트의 몸을 점검하기 위해 그녀는 바로 그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해. 그녀는 어떤 마법 아이템을 써서 그의 몸 구석구석 사진을 찍을 계획이고 심지어 일부를 잘라내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이 여자분은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통증과 여러 가지 야생 실험들을 하고 있죠. 그녀는 약간의 상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그는 결정했어요. 내일 그녀의 미친 짓을 모두 하기 전에 오늘 밤은 쉬게 하기로. 다음날 아침 렌트는 사실 꽤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어제 느꼈던 이상한 충동은 사라졌지만 그는 깨달았어요. 망가진 검으로는 미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클로프는 검을 더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아서 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렌트는 신성을 사용해서 망가뜨렸다고 말했지만 클로프는 지적해요. 달의 반사체의 미로에는 신성이 필요한 적이 없다고요. 클로프는 렌트가 거대한 해골을 만났다는 것에 믿기지 않고 더 놀라는 건 렌트가 미지의 지역을 발견했다고 밝힐 때예요. 클로프는 렌트의 진짜 이름이 새어나갈 뻔했지만 자신을 제지했어요. 왜냐하면 렌트가 자신의 정체를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렌트는 그 지역을 탐험하고 싶어하고 클로프는 동의해요. 그 누구도 그보다 먼저 도착해서는 안 된다고. 렌트가 부탁한 검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클로프는 그에게 처음 빌려준 검보다 좀 더 좋은 검을 빌려주기로 한다. 렌트는 매우 놀랐지만 클로프는 그가 자신의 주요 고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렌트가 떠난 뒤
그는 클로프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도 클로프가 검을 빌려줬으니 렌트는 미로로 돌아가 자신의 존재 게임을 진화시키고 싶어 안달이다. 렌트는 집으로 향하고 로리스의 선술집이 꽤 잘 되고 있는 것을 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